안녕하세요. 스피치 강사 남유라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네, 오늘은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직장 내에서의 소통의 기술. 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나요? 내가 과연 왜 이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직은 경험해 보지 않아서 과연 어떤 걸까? 이런 호기심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하루에 직장에서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쵸. 한 9시간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한 8시, 9시에 출근해서 6, 7시 정도에 퇴근하고, 그리고 또 가끔 야근 같은 것도 하기도 하죠. 그리고 플러스 또 뭐가 있죠? 회식이 있어요. 너무 싫죠. 너무 싫은데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쵸? 주로 윗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회식 시간까지 합하면 아마 거의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그 회사에서 회사 사람들과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때 우리한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뭘까요? 상사분들 대하는 거. 그쵸? 상사분들 대하는 거. 그리고 또 혹은 어, 눈치 없는 사람들. 네. 눈치 없는 막 동료나 아니면은 눈치 없는 부하 직원. 네. 그래서 나까지 막 가슴 답답하게 만들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아마 회사를 다니게 되면은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학교 생활할 때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하루 종일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막 싫어하는 애랑 짝꿍 돼가지고 선생님이 막 같이 과제하라고 시키고 막 그래도 막 진짜 싫잖아요. 나 얘랑 말도 하기 싫은데. 그쵸? 직장 생활은 더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 직장 왜 다니죠? 회사 왜 다니죠? 돈 벌려고 다니죠. 먹고 살려고 다녀요. 네. 생계 유지를 위해서 다니는데 어렵게 들어갔는데 누군가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그 사람이랑 있는 것도 너무 짜증이 나는데 그 사람이랑 같은 또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잘 할 수 있게 될까요? 최대한 이야기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도 아무래도 지장을 줄 때가 아무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또 여기 회사 조금 그 급여나 뭐 이런 환경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내 퀄리티에 비해서 회사가 조금 난 좀 다른 더 좋은 회사를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나랑 마음이 너무 잘 맞고 회사 가면은 친구랑 있는 것처럼 막 마음이 편하고 되게 막 그런 파트너랑 일을 같이 하고 그러면 또 한 번쯤 고민하게 돼요. 어떤 고민을 할까요? 그냥 돈 조금 받아도 좀 덜 받아도 마음 편하게 여기서 일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데 참 이상하게도 어느 집단에 가도 꼭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어딜 가나 그냥 사람이 좀 많이 모이면 10명 이상 모이면 나랑 좀 성향이 안 맞고 뭔가 나를 거슬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받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제대로 그 스트레스나 그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다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직장에서 우리가 소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그 사람과 내가 사이가 멀어지게 됐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되게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원래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어떤 업무적인 면에서 나한테 어떤 걸 부탁을 했는데 뭐 서로 그 잘 못 알아들었거나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바랑 뭔가 달랐거나 추구하는 바가 이랬을 때 이게 제대로 풀지 못하고 뭐 이러면서 막 서로 꿍 해가지고 쟤 나 싫어하나 봐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특히 직장 모든 소통은 마찬가지지만 직장 생활 내에서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듣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렇게 도표를 그래프를 보면 비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도표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래프가 반대로 되어 있죠. 네, 비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듣기가 네, 몇 퍼센트인가요? 20%죠. 그리고 말하기가 80%예요. 그리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듣기가 반대로 80%고 말하기가 20%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말을 많이 해야지 내가 뭔가 여기 장악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더 똑똑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말 많이 하면은 그만큼 책임져야 될 게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책임질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 말들을 그 말 한마디가 나중에 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들어주고 잘 정리해 나가고 중요한 말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특히 또 중요한 게 잘 듣기예요. 그래서 생기는 실수의 60%는 듣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같은 회사 사람들끼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그 거래처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잘못 들어가지고 뭐 기한을 잘못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뭐 샘플을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뭐 어떻게 잘못 뺐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그래서 듣기가 이렇게 정말 참 중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거래처가 없어지기도 하고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듣기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을 때 어떻게 듣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잘 들어야겠죠. 근데 그 잘 듣는 거를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잘 듣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들을 때도 자 이렇게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남성이 한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되게 경청하는 느낌이 들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눈높이를 맞춰주고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죠. 자, 눈을 마주치려고 저렇게 키가 크신 분이 이렇게 자세를 낮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그 눈높이를 내가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눈을 잘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눈빛이나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자세가 너무 거만하게 듣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자세,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막 신나서 이야기할 때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개가 앞으로 딸려나가요. 아,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진짜 막 이러면서 맞장구 치면서 고개가 막 앞으로 가요. 몸이 저절로. 그러면 상대방도 막 더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주려면 사소한 동작이지만 이렇게 막 뒤로 약간 젖히고 있는다든지 되게 지루하고 막 이렇게 따분한 표정 짓는다든지 이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되게 별거 아닌데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잘 들어주는 그 자세, 표정, 그다음에 어떤 제스처, 막 다리 꼬면서 막 연필 돌리고 막 이러면서 들으면은 내 말을 너무 건성건성 듣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빈정이 상해서 설명 자세히 할 것도 그냥 빨리 끝내버리자. 또 이렇게 해서 또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표정으로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있는지도 한 번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들어갑니다. 네, 어떤 기술이냐면요. 우리가 잘 이렇게 뭐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로 잘 듣고, 그다음에 뭐 좋은 온화한 표정으로 잘 들어주고, 맞장구도 쳐주고, 긍정해주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때 우리가 확인하면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직장생활 내에서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꼭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네. 13일까지 샘플을 마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제가 12일 날까지는 공장에 전화해서 미리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말씀이신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아 근데 혹시 뭐 이거는 이게 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뭐 혹시 또 있나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맞나요? 라고 재차 확인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방도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제 차분하게 차근차근 내 말을 꼼꼼하게 잘 듣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마지막에 잘못 이해한 점이 있으면 꼭 수정하는 단계까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 확인하면서 듣는 방식에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펜과 노트입니다. 네. 저 남대리 잠깐 좀 얘기 좀 할까요? 네. 남대리 잠깐 이리 와봐요. 뭔가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 펜과 노트를 들고 가십시오. 펜과 노트를 들고 가서 사소한 거라도 아, 네, 12시 10분까지 네, 예약하고요. 정말 사소한 거라도 항상 노트에 받아 적는 습관을 들이면은 굉장히 좋아요. 일단 상대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신뢰감이 들겠죠. 아, 일을 굉장히 꼼꼼히 하는구나. 내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것 같아 라고 느끼고 나를 되게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어깨가 좀 네, 어깨 뽕이 좀 올라가겠죠. 네. 굉장히 띄워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내가 무슨 말 할 때마다 딱 들고 나타나면.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한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왜 좋을까요? 네? 안 까먹어서 좋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회사 생활할 때 뭐가 제일 힘들까요? 왜 가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 직장 상사 중에서 일 다 시켜놓고 나중에 막 남 탓하고 난 그런 말 안 했는데 막 이러고 책임 전가하고 그다음에 버럭 확인도 제대로 안 해보고 화부터 내는 사람. 내가 이거 하라 그랬잖아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말로 아니 그때 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항상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요? 나는 적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펜과 종이를 가지고 나는 적는 모습을 항상 그 사람이 이미지화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을 때 펜과 종이를 들고 나타나서 아니면 들고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알잖아요. 제가 적었다는 걸. 체크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돼요. 부장님, 그때 2월 17일 날 약 3시경에 시간까지는 말 안 해도 되겠지만 3시경에 이런 변동사항이 있다고 제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자기가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책임을 덮었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책임 전가하려고 할 때도 아닌데 우리 남대리는 항상 펜과 종이를 들고 우리 부장님의 말씀을 항상 그때그때 다 기록을 했는데 이러면서 사람들도 제 편이 되어주겠죠. 부장님이 그냥 성격이 급했네. 책임 전가하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굳이 뒤에서 우리 부장님은 어쩌고저쩌고 흉을 보지 않아도 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이게 마치 창과 방패처럼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 옛날에 잠깐 회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되게 일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모니터 화면에 포스트잇을 순서대로 이렇게 붙여놔요. 왜 붙여놨을까요? 그 시간 매트릭스 관리라고 하죠. 중요하고 긴급한 일 순서대로 붙여놓는 거예요. 중요하고 긴급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붙여놔요. 기한을 두고. 그래서 그걸 처리할 때마다 그거를 제거를 하죠. 포스트잇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죠. 저 사람은 그 항상 모니터 화면에 포스트잇이 있었어. 그래서 기한을 두고 제일 빠른 일부터 처리를 완벽하게 했던 사람이야 라는 인상을 심어주면 우리가 직장 내에서 소통할 때 서로 불신하기 때문에 말도 잘 안 하게 되고 뭘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는 사람이고 이런 모습을 이미지화 시켜주면 상대도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하는 마음이 생길 거고 내 말을 무시하지 않겠죠. 여기 이미 다 붙여져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나밖에 없는데 사무실에서 이렇게 해놓은 사람 나밖에 없는데 되게 좋겠죠.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꼭 나한테
나한테만 막 일을 다 주는 사람이 있어. 자기 할 일인데. 자기가 잘 못하거나 하기 싫어서. 자, 그럴 때 이렇게 포스트잇이 쫙 붙여 있죠. 시간대별로 또. 오늘 해야 될, 처리해야 될 일 순서별로 많이 붙여져 있어요. 아, 부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찾아보면서 근데 제가 오늘 할 일이 많았는데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3시에는 3시까지 뭘 해야 되고 5시까지 뭘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 2시간 안에 이걸 처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죠? 라고 이야기를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상대도 저에게 일을 다 주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이런 이미지화 시키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쵸? 뭐 일상생활에서의 사람들과도 마찬가지고 갈등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할 때 좀 성격 급하고 화 잘 내고 그리고 나보다 윗사람일 경우에 큰 소리로 어떻게 막 얘기하죠? 자기 할 말을 다다다다다닥 막 하죠.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너무 화가 나고 그 말을 너무 막 가로채고 싶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 저는요. 막 이렇게 말을 가로채고 싶죠. 근데 그 말이 5분이 됐건 10분이 됐건 20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저는 절대 끊지 말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는 말을 끊는 사람은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수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언젠간 지치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화난 사람도 막 말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될 때가 있고 말이 다 끝이 나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제 지겨워 죽겠네 해도 언젠가는 말이 끝나요. 자, 그래서 말을 막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말을 막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말을 막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나서 이제 말을 해야겠죠, 저희도. 자, 그때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자, 이 사람이 굉장히 하이톤으로 다다다다다다닥 정점을 찍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다 말을 끝까지 들었죠. 다다닥 하고 조용해졌어요. 네,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좋아요. 상대방이 제가 차분하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똑같은 어조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그렇게 분노 상황이고 톤이 높아져서 상대가 이야기를 할 때일수록 톤을 낮추고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하면은 부장님 죄송한데요. 말씀 다 끝나셨으면 제가 말을 해도 될까요? 이제 제가 좀 말을 해도 될까요? 라고 이런 식으로 재차 또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확인하고 물어보라고 한다고 해서 부장님 저 이제 얘기해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 순간 그냥 회사 생활이 끔찍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부드러운 어조로 어떤 톤으로 자,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자, 부드러운 톤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사과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보통 성격이 급하고 막 톤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일단 당장 듣고 싶은 건 사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길게 하는 걸 못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사과를 하고 시작하세요. 어떻게 사과를 하냐면 부장님 제가 이제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 어디 한번 말해봐. 그러면은 부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내가 마음속으로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신 거죠. 그랬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요 이러해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일단 죄송하다는 그 말에 누그러져서 그 다음에 제 말을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알아요. 아무리 성격 급한 사람도 내가 막 흥분해가지고 분명히 얘도 억울하고 할 말이 있을 텐데 끝까지 들어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네, 말을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차분한 어조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네?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저기 U 메시지, I 메시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U 메시지의 그림은 어때요? 좀 화난 것 같지 않아요? 전화기 들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I 메시지는 뭐죠?
좀 그래도 대화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좀 부드러운 느낌? 네. 이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주어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남녀 간에나 아니면 우리 가족 간에도 굉장히 좋아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대리는 왜? 너는 왜? 당신은 왜? 이렇게 너로 시작하는 말이 되게 많아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늦었어? 너는 왜 항상 그래? 자, 너는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말 중에 기분 좋은 말이 없어요. 이렇게 갈등 상황에서. 그쵸? 자, 그러면 너는 왜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또 분노로 또 대답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언제? 너는? 너는 뭐 잘했냐?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남대리는 왜? 김 과장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주어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럴 때 주어를 나는으로 바꾸면 굉장히 부드러운 말이 돼요. 똑같은 뜻을 전달을 하더라도. 그래서 너는 왜가 아니라 저는 나는으로 시작을 해서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갈등 상황에서 그런 거 있었죠. 감정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감정을 전달하라고 했죠. 그 감정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감정을 전달해서 말할 때 나를 주어로 이야기하는 게 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부장님 저는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제 마음을 전달을 할 수도 있고 오해의 상황을 풀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그런 분들은 많이 없겠죠. 상사한테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부장님은 왜 근데 저한테 맨날 그러세요? 이 말도 조금 되게 당돌한 말이긴 한데 그런 말들은 없겠죠. 근데 그런 말들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반대로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기가 상사라고 해서 또 무조건 또 막 강압적으로 당신은 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해 봤는데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를 주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해결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왕따나 회사 생활에서도 왕따나 어떤 뒷담화 이런 거 굉장히 많죠.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면 뒷담화는 만족은 짧고 아주 후회는 깁니다. 나중에 자기가 다 덮어쓸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거기에서 맞장구만 쳐줬는데 덮어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내가 이렇게 해줬다가 박수 쳐줬다가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럴 때는 그냥 또 그 자리를 갑자기 난 뒷담화에 참여하지 않겠어. 그리고 자리를 일어나면 너무 웃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냥 적당히 이렇게 리액션 해주고 네 대신 거기에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서 막 하면 안 되겠죠. 리액션 해주고 적당히 소재를 자기가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면 적당히 그 사람도 눈치를 볼 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소재를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환기시키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이건 어려운 방법일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해요. 그러면 그 얘기가 언젠가 나한테 들어오죠. 반대로 그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고 다녀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칭찬이 언젠가 그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죠. 속으로 막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내가 간디도 아니고 그걸 왜 해야 돼?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갈등 상황이 또 너무 심화되면 좋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직장 생활에서의 그 갈등 상황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나마 직장 생활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소통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 직장 생활하면 스트레스 진짜 많이 쌓이죠. 네. 그래서 때로는 막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막 누군가에게 막 이걸 막 풀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막 화도 내고 막 욕도 하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영상이 뭐였냐면 막 화내면서 욕하는 사람의 침을 모아서 쥐 알죠? 찍찍 그 미키마우스에게 네, 주사를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쥐가 사망했어요. 네, 쥐가 죽음에 이르는 걸 봤어요. 그래서 되게 강한 인상을 저에게 남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분노를 가지고 있고 그 분노의 말을 하는 게 그 상대방에게 푸는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피해는 자기 자신이 보는 게 아닌가. 내 안에 독을 품고 사는 거예요. 내 건강에 치명적이고요. 내가 먹고 살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회사 생활하면서 내가 내 안에 독을 품는다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나만의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도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즐겁게 직장 생활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